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약간의 그 수학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기본적인 머신러닝 방법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뭐가 됐건 가장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리그레션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잘 알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딥뉴럴 네트워크도 그렇게 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제일 중요하고, 슬라이드에서 이제 좀 약간의 디테일한 뭐 알고리즘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제가 다 집어넣기는 했는데, 그 모든 거를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봐서 뭐 이런 디테일한 데리베이션들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스킵을 하고, 중요한 개념 그리고 뭐 꼭 기억해야 되는 알고리즘들 이 어떠한 건지 뭐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좀 강조를 하는 것들만 기억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굳이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여러분들은 스킵을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제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세 가지 알고리즘을 볼 거고요. 아마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미 공부한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실 테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서브타이틀로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ordinary least square, 어, ordinary least squares, ordinary least squares. 그 다음에 리치 리그레션 그리고 라쏘. 뭐 이 세 가지가 어떠한 거고, 언제 내가 이 방법을 쓰면은 좋은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은 저는 충분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일단, 그러니까 만약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OLS가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프랙티컬하게는 리치 리그레션을 다 씁니다. 그래서 뭐 OLS를 이해하고 리치 리그레션을 뭐 이해하는 거지만, 실제는 여기서는 뭐 거의 그냥 기본적으로 프랙티컬하게는 리치 리그레션을 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션을 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리치 리그레션을 했다는 거랑 뭐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아 아이고, 스파르시티를 위해서 스파르스 리그레션으로, 스파르시티, 그래서 스파르시티가 이제 뭔지는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의 이제 출발, 그리고 리니어 모델로 가서는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테고, 일단 가장 기본이든 리스트 스퀘어를 볼 텐데요.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라는 방법은 언제 처음 나왔느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가우스가 근데 가우스가 정확하게 가우스 본인은 자기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는 가우스보다 더 몇 년 전에 그 리스트 스퀘어의 아이디어가 발표가 됐고요. 그렇지만 현대 리스트 스퀘어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가우스의 아이디어가 더 토대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미 이게 한 150년이 넘은 방법이지만, 지금 2020년대에도 여전히 리스트 스퀘어는 사용되고 있다. 네. 자, 이제 한번 example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때 제가 그 리니어 알제브라 할 때도 그 보여드렸던 간단한 example인데요. 사실 이제 그게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example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집의 크기와 그 다음에 집의 가격, 이 두 개의 어떤
관련성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세 개의 example을 갖다가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xn은 크기, 집의 크기, 그다음에 y는 집의 가격, 그리고 세 개의 이제 어떤 표본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x1, y1, x2, y2, x3, y3라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는 크기하고 가격의 어떤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아주 심플한 리니어 모델을 갖다가 생각합니다. 즉, 집의 가격은 집의 크기 곱하기 어떤 상수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바이어스 텀. 즉 여기서 파라미터는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파라미터는 딱 두 개입니다. W1, W0.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세 개의 example이죠. 그럼 이제 그 세 개의 example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x1, y1, x2, y2, x3, y3죠. 그럼 이제 그 각각을 갖다가 우리가 세운 그 리니어 모델에 집어넣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죠. y1은 w1 곱하기 x1 플러스 w0, y2는 w1 곱하기 x2 플러스 w0, y3는 w1 곱하기 x3 플러스 w0. 그래서 이제 세 개의,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의 example이 있으니까 세 개의 example로부터 세 개의 이퀘이션이 나왔죠. 그리고 두 개의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고요. 우리 모델에 이거는 두 개의 unknown 미지수랑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 개의 이퀘이션에서 두 개의 unknown, 즉 W1, W0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만족하는 W1, W0가 먼저 있는지를 갖다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연립방 정식, 영어로는 이제 linear algebraic equation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는 이걸 갖다가 이제 연립방 정식이라고 배웠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뭐 용어들이 제가 배웠을 때랑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unknown은 두 개인데 이퀘이션이 세 개다. 그럼 이 W1, W0 값을 잘 선택을 해갖고 이 세 개의 이퀘이션을 갖다가 만족할 수 있겠느냐?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직선인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이라고 하면 X1, Y1은 여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X1, Y1. X2, Y2가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X2, Y2가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3, Y3는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거는 이 점 세 개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고요. 이 점 세 개를 지나는 직선은 사실은 이렇게 그면은 요 두 개가 지나고요. 이렇게 그면은 요 두 개가 지나고 그러니까 존재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연히도 이 세 개의 포인트가 어떤 하나의 직선 위에 나란히 있는 거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개의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W1, W0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보통 이렇죠. Number of equation이 Number of unknown보다 더 훨씬 크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심플한 리니어 모델을 세웠고 파라미터는 두 개지만은 예를 들어 한 100개 집의 크기하고 가격을 조사했다 그러면 이퀘이션은 100개가 나오는 거고요. 언노운은 여전히 두 개입니다.
근데 이제 그 100개 example로부터 크기와 가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정확하게 다 같다. 세 개의 이퀘이션에서.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조금 더 릴렉스를 하느냐 그러면 좌변은 우변하고 비슷하다. 이퀄이 아니라요.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이 비슷한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W1, W0를 구하면 좌변하고 우변이 비슷하겠는가? 그럼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는 정확하게 이 세 개의 포인트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죠. 예를 들어 이러, 이렇게 가면은 만약에 그나마 이제 약간의 요만큼의 에러가 있고 요만큼 그래서 이 보라색 직선이 세 개 포인트를 어느 정도 잘 근사화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좌변하고 우변이 얼마나 비슷한지 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라라는 거를 정의를 하는데, 이 에라는 그럼 좌변에서 우변을 빼준 거, 즉 이렇게 이제 세 개 각각을 다 빼줘서 E1, E2, E3로 하고요. 얘는 뭐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 제곱을 하고 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좌변하고 우변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총 에러가 되겠죠. 세 개의 example로부터. 그럼 우리는 이 퀀터티를 이거를 이제 최소화하는 W1, W0를 찾는 겁니다. 그게 제일 make sense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리그레션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W1, W0는 뭐냐 하면은 E1 스퀘어 플러스 E2 스퀘어 플러스 E3 스퀘어 이거를 썸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W1, W0를 찾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problem 셋업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어떤 input x에서 output y로 가는 매핑 f of x, 지금 앞에서는 linear regression이라고 얘기를 해서 f of x가 linear였었지만 일반적인 그런 함수로 생각을 하면은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n개의 example, n labeled example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어떤 적절한 매핑 함수 f를 갖다가 찾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새로운 인풋 x 스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 f of x 스타 즉 y 스타가 어떻게 될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금방 알아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니어 모델 그러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인풋 피처 프로세싱을 해서 뭐 피처들을 뭐 찾아냈다 그래서 이제 pJ라고도 뭐 쓰기도 하고 이미 인풋이 다 적절한 피처를 나타낸다면 그냥 X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풋 피처들의 리니어 썸, 리니어 모델이고요.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뭐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은 뭐 여러 레이어를 갖다가 거친다는 뜻이고요. 커널 리그레션은 지금은 현재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강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요것만 리니어 모델만 지금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냥 용어랑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동해서 쓰입니다. 책마다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X하고 Y X가 인풋이고 Y가 아웃풋이잖아요. 인풋 아웃풋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건 없고요. 보통 리그레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X는 independent variable, 즉 이거를 갖다가 보통 뭐 종속 변수.
독립변수로 독립변수. 그래서 x가 독립변수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딴 데서 배우면은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 네. 그다음 뭐 또 x는 다른 말로는 뭐 covariate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뭐 regressor라고도 쓰고 predictor라고도 쓰고 뭐 하여튼 이게 다 똑같은 거를 지칭합니다. 그 y는 보통 이제 response 또는 뭐 이게 이제 true response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뭐 target이라는 말도 저희들이 종종 씁니다. 이게 이제 그냥 target의 의미는 true response인 뜻이에요. true response 또는 뭐 ground truth 뭐 이런 뜻이죠. 자, 일단 리니어 모델은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이고요. 또 리니어 모델은 interpretability가 있습니다. 좀 약간 이렇게 설명 가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쓰는데요. 가장 지금도 여전히 리그레션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장 먼저 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리그레션을 해야겠다. 그럼 무조건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하세요. 순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을 먼저 해본다. 왜냐하면은 얘는 좀 장점이 interpretability가 좋은 편이에요. 설명 가능력, 설명력.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피처가 가장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인터프리터빌리티 입장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 리니어 리그레션 저기 뒷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interpretability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지 뭐 그런 example도 있으니까 뭐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linear regression을 해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accuracy, 뭐 prediction accuracy, 그러니까 정확도를 좀 더 높이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제 tree-based regression을 이제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쯤에 강의를 할 거예요. tree-based regression.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이건 좀 아주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랜덤 포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인 뭐 XG 부스트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애큐러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딥러닝 시대니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해보고 싶다. 그럼 뭐 이제 그냥 뉴럴 네트워크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처음부터 프레딕션이나 리그레션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데이터가 이 순서를 따르는 거는 여러분의 데이터가 태블러 데이터인 경우, 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데이터들이 이미 그냥 그 어떤 엑셀 쉿에 뭐 딱 이쁘게 각각의 피처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값들이 전부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러한 테이블로 되어 있는 태블러 데이터인 경우는 이제 linear regression 그리고 tree based regression을 해도 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충분하고요. 만약에 뭐 이미지다 그러면은 그냥 directly 그냥 DNN으로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인 경우는 물론 이미지인 경우에도 뭐 피처를 뭐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뭐 트리를 쓰기도 하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이미지인 경우는 DNN으로 가는 게 좋겠다. 네. 태블러 데이터인 경우는 이제 이쪽. 네.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트리 베이스 리그레션. 근데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게 이쪽이 x가 이제 그 independent variable이고요. 자, y가 dependent variable입니다. 지금 이렇게 크로스된 것들이 이제 우리의 데이터 포인트들이에요. 네. 그럼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한 결과는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린으로 돼 있는 이런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그나마 잘 설명하는 직선이 이거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더라도 그냥 인풋 x를 그대로 쓰는 거 대신에 또는 뭐 x를 먼저 phi of x로 매핑을 시키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먼저 약간의 피처 프로세싱을 하고 어떻게 뭐 피처 프로세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뭐 웬만한 그런 폴리노미알들도 다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의 이제 좋은 점은 뭐냐? 뭐 일단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수학적인 연구는 아주 탄탄하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사실 리니어 알제브라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거는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거는 잘 디벨롭 돼 있다. 그 다음에 솔루션도 애널리틱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애널리틱하게 구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풀 수 있다. 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numerical analysis 수치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손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interpretability가 있다. 딥러닝은 전혀 없지만 얘는 interpretability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일단 이제 제가 여기서 뭐 fee라는 거를 쓴 거는 뭐 그냥 어떤 피처 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x가 있으면 이 x가를 이제 이렇게 뭐 phi1 over x, phi2 over x부터 phi 지금 이거는 이제 m over x 이렇게 이제 매핑을 시킨 거죠. 아니면은 그냥 뭐 phi는 phi i는 그냥 아이덴티티 매핑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른 피처 프로세싱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인풋 데이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m개의 피처가 있다면은 m개 피처의 리니어 썸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 텀. 그러면 총 그 이 파라미터는 몇 개입니까? m 플러스 1개가 되죠. W0부터 WM까지 그리고 이제 인풋도 M 플러스 원 디멘셔널 벡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컴팩트하게 그냥 dot product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은 풀어서 쓰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예를 갖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겁니다. 아까 Pjx는 이렇게 쓴 거예요. x의 j승. 즉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리그레션 펑션이 이렇게 됩니다. W0 플러스 W1 X 플러스 W2 X의 제곱 W3 X의 3승 플러스 WM X의 M승. 이게 이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인풋 x만 쓰는 것이 아니라 x제곱, x세제곱, xm제곱.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이 feature map이라는 거는 이제 바로 그냥 x의 제이승이 되는.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차수 large m을 0차 또는 1차 또는 3차 또는 9차 이 네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네 개의 그림이 있는데 맨 왼쪽 위쪽 그림이요. 자, 요거를 이제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4번 그림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이제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1번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사인 커브는 요거는 true f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사실 뭐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true function은 뭔지는 모르고 그냥 거기서 얻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추정을 하는 건데 일단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니까 안다고 치고 true function에서 약간의 노이즈를 섞어서 10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제너레이트 했습니다. 요게 이제 10개의 지금 10개의 노이즈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포인트. 약간의 노이즈가 들어간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사인 커브 바로 위에서 전부 다 매저가 됐겠지만은 약간씩은 노이즈가 들어갔죠. 자, 그럼 이게 주어졌을 때 이 10개의 노이지한 데이터 포인트들을 잘 설명하는 자, 만약에 0차였었다. 1번. 0차라는 건 뭐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죠? f of x는 모델이 그냥 w0죠. 0차니까. 나머지 텀들은 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이러한 직선이에요. 뭐죠? 수평. 그러니까 x축과 동일한 그냥 이런 직선인데 걔가 이제 위아래로만 움직이면서 10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그나마 잘 피팅을 하려면 위로 5개, 아래로 5개니까 그 중간이 한 요런 게 이제 나오겠죠, 결과가. 그렇죠? 리그레션 하고 나면은. 자,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옮겨가서 자, 이 경우에는 1차. 1차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F가 W0 플러스 W1X. 요게 이제 1차잖아요. 자, 그럼 이제 1차 함수로서 10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잘 설명하는 거는 대충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피팅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3차를 쓰게 되면은 3차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은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원래 트루랑 상당히 비슷하게 잘 피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4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네 번째 그림 이렇게 지금 조금 오실레이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4차 같은 그러니까 이제 아니 네 번째 그림 9차죠. 9차 폴리노미얼을 이용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 동그라미들을 다 지납니다. 좀 그림 원래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죠? 이 파란색 선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다 지나죠. 3차인 경우는 정확하게 지나진 않고 아주 금방을 지나지만 원래 true function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결과가 좋아 보입니까? 음, 자, 이제 3번이라고 하신 분 있고, 4번이라고 하신 분 있고, 3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제 세 분만 답을 주셨어요. 3번 2명, 3번 3명, 4번 1명,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닝 에라, 트레이닝 에라는 트레이닝 에라 관점에서만 보면은 트레이닝 에라 있죠. 사실 이 4번 그림은 트레이닝 에라가 0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라는 제일 적죠, 4번이. 3번은 트레이닝 에라가 0보다는 조금 크지만 그래도 작은 값이에요. 물론 뭐 2번은 더 크겠죠, 트레이닝 에러가. 근데 단순히 트레이닝 에러가 0이라고 꼭 좋은 건 아니고 이 경우에 이제 3번이 사실은 더 좋은 솔루션인 이유는 보시면은 4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인풋이 요게 이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의 인풋이 0.8이었어요. 그럼 0.8일 때 얘가 뭐라고 답을 내놓느냐 그러면 0.8일 때 여기 있는 값을 이제 프레딕션 예측치라고 내놓죠. 근데 이제 실제 정답은 여기에요. 그렇죠? 요게 정답이고 그다음에 요게 예측치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트레이닝 에러는 0이지만 이 모델이 내놓는 프레딕션은 정답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근데
3번의 경우를 보세요. 똑같이 테스트 데이터 인풋이 0.8이었어요. 그러면 0.8일 때 예측지나 정답이나 비슷하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는 0은 아니지만 generalization, generalized error 아니면 또는 테스트 에러라고 쓰죠. 뭐 쉽게는. 테스트 에러는 4번이 훨씬 크다. 3번보다. 근데 우리는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테스트 에러가 더 적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프레딕션이 잘 되는 모델을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잘 만들어 놓는 거니까요. 근데 테스트 데이터는 뭐가 들어올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만 의존해서 학습을 잘 시켜도 4번처럼 시키게 되면은 트레이닝 시에는 완벽했지만 테스트 시에 상당한 에러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시에 완벽하진 않고 약간의 에러가 있지만 테스트 에러는 상당히 적다. 그래서 이제 4번이 결정적으로 이제 뭐의 대표적인 예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오버피팅입니다. 즉 이거를 과적합. 그러니까 대표적인 과적합의 케이스가 4번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러는 0이지만 너무 걔네들을 잘 피팅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함수가 필요 이상으로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즉, 더 파라미터도 많은 거죠. 왜냐하면은 차수가 높아질수록 파라미터의 개수는 점점점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3번이 제일 좋은데,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할 때 몇 차로 하는 게 좋은지 모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3차로도 하고, 어떤 사람은 5차로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10차 정도로도 하고, 그거는 데이터에 따라서 좋은 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 정확하게 사전에 모르니까 이제 여러 번 해보면서 또 찾아야 되겠죠. 뭐 그렇게 뭐 여러 번 해보는 방법들은 뭐 이제 잘 디벨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일단은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 네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아주 간단한 네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오버피팅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왜 트레이닝 에러가 제일 작지만 테스트 에러가 왜 큰가 어떤 솔루션이 좋은 솔루션인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기 위한 그러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OLS를 보면은 이건 뭐 아주 심플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스퀘어 에러를 갖다가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는 true target 마이너스 이제 우리의 프레딕션 값이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의 프레딕션. 즉 요거는 뭐예요? 그래서 yn 해시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yn 마이너스 yn 햇 얘의 제곱 그리고 이것들 다 더한 거 모든 트레이닝 example에 대해서 그죠? 이거를 그냥 최소화하는 w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거를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이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를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에러라고 en이라고 쓴 거는 yn 마이너스 yn 햇입니다. 그럼 이제 그거의 제곱.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쓰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2라는 벡터의 투놈의 제곱이죠. 이제 제가 놈이 뭔지를 알려드렸으니까. 그리고 2라는 벡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2번, 2부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관련식을 쓰면 그러면 2라는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y라는 벡터 마이너스 p라는 매트릭스 곱하기 w 벡터.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요 식이나 요 식은 뭐 사실 같은 건데 이제 이게 훨씬 더 컴팩트하죠.
컴팩트 폼. 왜냐하면은 그냥 벡터로 쓰면요. 그리고 이제 phi라는 매트릭스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phi는 이제 디자인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냥 인풋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는 이제 디자인 매트릭스의 로우는 이제 example들 그리고 컬럼이 이제 피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hi는 디자인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 로우는 아, example 또는 뭐 샘플이라고 쓰겠습니다. example. 컬럼은 컬럼은 feature. 그렇죠? 컬럼은 feature, 로우는 sample, example.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시면은 n 개의 example이 있고요. 컬럼을 보시면 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우리 objective function은 이제 바로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풀었으면 트랜스포즈 곱하기 자기 자신이 되죠. 그럼 이거를 최소화하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 뭐 태블러 데이터를 보시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 이거 뭐 그냥 아주 그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앤데요. 이게 이제 그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라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로우들이 각각 어떤 특정한 집이고요. 이 칼럼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다 피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이제 그 가격 미디안 프라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칼럼이 Y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다 인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피처들이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요 맨 마지막 칼럼을 제외하고 이것이 바로 그냥 바로 디자인 매트릭스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뭐 이거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 input feature들을 보면은 그냥 어떤 숫자, numerical한 것들, 그러니까 실수가 뭐 어떤 연속적인 값들 있고 그 다음에 categorical variable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categorical variable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색깔 이게 뭐 초록색인지 빨간색인지 검은색인지 이런 건 이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categorical variable. 자, ordinal variable이라는 거는 discrete한데 이제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썼느냐 아니면 헝 거냐 이런 것들도 디스크리트하고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뭔가 순서는 있죠. 새 거,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쓴 거, 아주 오래 써갖고 헌 거, 뭐 이런 식으로요. 일단은 뭐 이게 다 디자인 매트릭스가 어떤 값들로 다 이제 숫자로 다 채워져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우리가 W를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뭐 이거 간단한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뭐 앞에 이거는 뭐 붙여도 그만 안 붙여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n분지 1이라는 거는 어차피 뭐 미니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고요. 우리는 그냥 뭐를 최소화하느냐? 이거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미니마이즈하고 뭐에 대해서 W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미니멈이고 이거를 W에 대해서 미분해서 0 그리고 이제 이거를 풀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W에 대해서. 끝.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앞에 그 벡터 캘큘러스 시간에 이제 요거에 관련된 거 뭐 미분이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요.
뭐 지금 그게 기억에 나건 안 나건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푸는 거고 이 디테일하게 뭐 미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거 이해 못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은 뭐 이 리니어 리그레션 그냥 뭐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쓰지 뭐 자기가 코딩해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냥 한 번쯤만 제가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언제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그러면 자 이거를 풀면 뭐 제가 여기 계산 과정을 써놨는데 이제 뒤에 아마 어디엔가 계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일단 그거를 미분해서 0으로 놓고 풀면은 궁극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입니다. 즉 디자인 매트릭스 이게 이제 문제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우리 데이터로부터 P가 주어지고 타겟 벡터 Y 이제 이 두 개가 주어지면 이 두 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우리의 W가 나오죠. Phi 트랜스포즈 Phi 인버스 Phi 트랜스포즈 Y 이거는 이제 뭐 수도 인버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비스무리한 인버스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버스라는 거는 정확하게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만 존재하지만 디자인 매트릭스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니까요. 근데 하여튼 일단 뭐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다 이제 이거에 의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디렉트리 계산하지 않고 다시 이 여러분의 디자인 매트릭스 P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뒷부분 날리고 뭐 해서 SVD를 통해서 수도 인버스를 구하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냥 뉴메리컬하게 하는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테크닉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하여튼 일단 이게 그 OLS다. 뭐 요까지는 뭐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이 베리어블들 핸들링 하는 것만 조금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수값으로 채워져 있는 뉴메리컬한 베리어블들은 뭐 아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디렉틀리 그거를 사용하면 되고요. 캐테고리컬이면서 순서가 없는 너미널. 그럼 이제 이러한 거죠.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인풋이 어떤 카메이커랑 관련된 거다. 예를 들어서 뭐 BMW냐, 머시디즈냐, 포르쉐냐, 페라리냐, 람보기니냐. 뭐 어떤 거라도 다 좋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 다섯 개 중에 하나 어떤 카메이커냐? 자, 이거는 이제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을 하려면은 뭐든지 다 숫자를 표현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원핫 인코딩이다. 즉, 이 categorical feature를 numerical한 벡터로 어떻게 변환을 해주느냐. 자, 여러분이 다섯 개의 category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5 dimensional binary 벡터로 바꾸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BMW다. 그러면 첫 번째 포지션만 1, 나머지는 0. Mercedes다. 두 번째 포지션이 1, 나머지는 0. Porsche다. 세 번째 1, 나머지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각각의 categorical feature를 이거를 이제 5 dimensional 벡터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풋의 디멘전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냥 실수값으로 되어 있던 numerical한 variable은 뭐 디멘전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거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categorical variable 같은 경우는 뭐 다섯 개의 category면은 원래 하나만 써도 되는 게 이제 5 dimension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뭐 일단 뭐 그렇게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뭐 원한 인코딩만 쓰는 게 아니지만 이게 거의 그냥 베이스라인이고 가장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원한 인코딩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순서가 있는 거 있죠? ordinal variable. 그러니까 nominal variable 그러면 discrete 하면서 순서가 없는 거고요. 그렇잖아. 여기서는 뭐 BMW, 머세디스, 포르쉐, 페라리, 람보기니 뭐 순서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이것도 순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비싼 가격대로 페라리 넘버 원, 그다음에 람보기니, 그다음에 세 번째 포르쉐,
BMW, 머세디스는 뭐 어떤 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슷비슷하죠. 근데 뭐 그런 순서는 지금 이제 아닙니다. 예. ordinal variable을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인풋이 어떤 특정한 컨디션에 관련이 있다. 근데 그 컨디션이 old, renovated, new. 아주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좀 이제 리모델링, 좀 고친 거, renovated,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낡은 거, old. 그럼 이제 사실 이거는 어떤 상태를 봤을 때 old를 조금 더 손보면 renovate 되고 renovate 뭐 또 손본다고 new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new는 이제 훨씬 더 좋은 거고. 네. 그래서 뭐 integer encoding 같은 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좀 두기 위해서. 그래서 뭐 old는 0로, renovated 1로, new는 뭐 2로 이런 식으로 이제 integer encoding을 통해서 이런 ordinal variable을 numerical variable로 뭔가 이렇게 이제 바꿔준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같은 example은 사실은 이 경우에는 다 numerical한 variable밖에 없어서 굳이 이제 뭐 categorical한 것들을 핸들링 할 필요는 없지만은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input 피처가 뭐 만약에 어떤 특정한 어떤 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인풋 피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컬러였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레드, 뭐 레드, 그린, 뭐 블루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각각은 다시 5 디멘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원합 인코딩을 써서요. 만약에 이제 컬러를 다섯 가지를 썼다면은 5 디멘전. 만약에 컬러를 뭐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만 썼다면 3 디멘전al 벡터로 각각. 그러니까 뭐 레드는 100로 바뀌고요. 그린은 뭐 010, 블루는 001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 잠깐만 브레이크를 가지고 9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리스트 스퀘어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주로 강조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뭐다라는 그것을 이제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레버리지 스코어나 R 스퀘어드 밸류는 글쎄요, 지금 제가 레버리지 스코어는 지금 꼭 얘기 안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먼저 R 스퀘어드 밸류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스코어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도 물론 뭐 모든 걸 다 알면은 좋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지금 단계에서 별거는 아니지만은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혹시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leverage score 또는 뭐 R squared value 어떠세요?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 뭐 당연히 조금 뭐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듣긴 하는 말인데 어떠신가요? 뭐 이거 R squared는 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래서 R 스퀘어드는 아니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스코어는 뭐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 그렇지만 이제 R 스퀘어드는 꼭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강조를 해서 R 스퀘어드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R2라고 하시면 안 되고 R 스퀘어라고 해도 안 됩니다. R squared. 네, 이거 원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뭐 그냥 R square, R square 그래도 뭐 한국에서나 뭐 웬만하면 다 통용이 되지만 어 그래도 이왕이면은 영어로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지를 알아두는 게 좋죠.
자, 그래서 레버리지 스코어 잠깐 스킵하고 R 스퀘어드 먼저 보겠습니다. R 스퀘어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돌렸어요. 이제 주어진 데이터가 있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습니다. 결과를 얻었어요. 자, 보통 현업에서 결과를 얻으면 그럼 이제 그 결과 뭐 어느 정도나 성능이 나오는지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해 줘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의 상사가 자, 뭐 어느 정도나 성능이 나와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성능을 뭐로 물어보느냐 그러면 그때 그럼 R 스퀘어드 밸류가 얼마야라고 보통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고 나서 그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나타내는데 가장 많이 쓰는 어떤 그 메저인 셈입니다. R 스퀘어드가. 그리고 R 스퀘어드 밸류는 0에서 1 사이의 값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질수록 내 모델이 데이터를 되게 잘 피팅을 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리니어 모델로 잘 피팅하기가 어렵거나 너무 노이즈가 많다. 그러면 그거는 뭐 OLS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거는 리니어로 그렇게 잘 피팅이 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 왜냐하면은 뭐 리니어 리그레션 OLS 같은 경우는 그냥 애널리틱하게 데이터 주면은 딱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컨버즈를 하고 저렇게도 컨버즈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이터러티브하게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솔루션이 매번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OLS는 데이터 주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랜덤리스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잘 워킹을 하고 잘 피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내 리니어 모델이 현재 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R 스퀘어드고요. 그러니까 R 스퀘어드라는 거는 이제 정의를 보여드리겠지만 뭐를 얘기해 주냐 그러면 dependent variable 즉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죠. dependent variable의 어떤 변화, variation이 independent variable에 의해서 얼만큼 잘 설명이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내 모델이 잘 설명을 한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런 포뮬러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R 스퀘어드 값은 1 마이너스 SSE 나누기 SST라고 돼 있죠. 그럼 SSE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sum of squared error. 즉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sum of squared error를 최소화하려고 했죠. target 마이너스 prediction. 그럼 차의 제곱을 다 더한 거예요. 내 데이터 개수만큼. 자, 그러면 이 sum of squared는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이 타겟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내 그 모델에 의해서 설명되지 못하는 그런 베리에이션이야. 그래서 unexplained variation. SST는 뭐냐 하면은 sum of squared error. 근데 어떤 에러냐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y의 민 값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variation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그 민 값을 제가 여기 이게 mean of y 그러니까 bar라고 쓴 게 그러면 민에서 얼마만큼 variation이 있는지 민을 기준으로 variation 즉 뭐 variance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즉 그게 total variation이죠. 그러니까 내 그 이 타겟에 있는 어떤 total variation 대비 리니어 모델로 설명되지 못한 베리에이션 그거를 1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unexplained variation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 당연히 R 스퀘어드는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설명되지 못하는 베리에이션이 많이 있으면 에러가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sum of squared 에러가.
그림으로 볼까요? 뭐 이렇게 말로만 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쉽습니다. 이제 내 데이터가 지금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예요. 자, 이쪽이 이제 Y죠. 이쪽이 X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그 그린으로 표시된 것이 그 이 리스판스의 민 값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있는 거 요게 요게 민 어, Y Y 그렇죠? Y 바라고 있어. 그럼 이제 이 리스판스의 베리에이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요 데이터를 잠시만요. 요 데이터를 볼까요?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요 데이터. 그럼 이제 민 대비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죠. 이게 이제 그 아까 토탈 베리에이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아, 리그레션을 한 결과는 이거잖아요. 이 직선. 그러면 직선에서 떨어져 있는 좀 보라색으로 쓰게 표현하겠습니다. 요만큼이 스퀘어드 에러가 되겠죠. 이게 에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마만큼 설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그 어떤 특정한 하나의 포인트에서 토탈 베리에이션. 그 레이쇼를 1에서 빼준 것들, 그 나머지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 그 레이쇼를 갖다가 구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R 스퀘어드 값을 보면은 지금 왼쪽 오른쪽 R 스퀘어드를 보면은 자 이제 어 왼쪽 같은 경우는 R 스퀘어드가 이거는 0.147 아니 0.4 1점 잠깐만요. 음, 음. 아 그렇죠. 네, 0.147 이게 R 스퀘어드가 왼쪽이 0.147 오른쪽은 R 스퀘어드 값이 얼마냐 그러면은 0.865 R 스퀘어드는 0에서 1 사이 값이라고 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리스판스의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큽니다. 위아래로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거는 아무리 리니어 모델이 뭐 제일 잘 피팅한 것이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위아래로의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크니까 unexplained 뭐가 모델에 의해서 설명되지 못하는 베리에이션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R 스퀘어드가 작을 수밖에 없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위아래는 그럼 이게 직선으로도 잘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딱 당연히 뭐 R 스퀘어드는 오른쪽이 훨씬 좋다는 걸 갖다가 아실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감으로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R 스퀘어드가 뭐 0.8 이 정도면 보통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보통 R 스퀘어드가 한 0.8 이상이다 그러면 내 모델이 그냥 데이터 잘 설명하는구나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보고를 할 때도 R 스퀘어드가 한 0.8 이 정도면 그럼 윗선에서도 그럼 뭐 모델이 충분하다. 그 정도 잘 설명한다.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R 스퀘어드가 0.147 이러면 이건 뭐 거의 모델이 잘 설명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모델을 더 좋은 거를 쓰느냐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너무 노이즈하다. 데이터에 너무 노이즈가 많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왼쪽 같은 경우에 리니어 모델 말고 이거는
다른 어떤 다른 그 리그레션을 모델을 쓰더라도 여전히 노이즈가 굉장히 이거는 많아서 R 스퀘어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뭐 여기에 넌리니어 모델을 쓴다고 제 생각에 R 스퀘어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그냥 너무 노이즈에서 뭐 레그레션으로 그다지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경우는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오히려 뭐 그냥 이런 리그레션보다는 이제 뭐 퀀타일 리그레션 같은 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퀀타일 리그레션은 한번 뒤에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 자체가 너무 노이즈하다. 네. 그러니까 R 스퀘어드는 꼭 모델이 좋다, 나쁘다 그거를 뜻한다기보다는 그 모델이 내가 정한 모델이 선정한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리니어 모델에서 뭐 넌리니어 모델로 가면은 R 스퀘어드가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아무리 더 좋은 모델을 선택해도 제가 보기에 R 스퀘어드가 거의 좋아지지 않는다. 진짜? 네.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스코어는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스코어는 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일단 뭐 이렇게 수학적인 내용을 떠나서 일단 감으로만 레버리지 스코어는 우리한테 뭐를 얘기해 주느냐? 어쩌면은 뒤에 있는 뭐 나머지 여러 장의 슬라이드에 뭐 레버리지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막 여러 가지 수식적인 거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해도 금방 다 잊어버리고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레버리지 스코어가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의 의미는 이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구간이 있고 여기는 뭐 거의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뭉태기로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얘는 물론 Y 쪽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X만 봤을 때는 지금 X만 봤을 때는 요 구간은 1번 구간, 여기는 2번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번은 뭐냐 하면은 데이터가 아주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데이터가 뭉텅이로 있는 구간이죠. 또 2번은 데이터가 거의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빨간색 포인트를 봤을 때 얘는 여전히 뭐 Y는 상당히 위에 있지만 X만 봤을 때는 뭉텅이로 있는 구간 영역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레버리지 스코어가 작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보라색으로 있는 얘 같은 경우 오른쪽에 얘는 보시면 X만 보세요. Y는 보지 말고 뭉텅이로 있는 구간은 여기고 데이터 인풋이 거의 없는 구간이죠. 얘는 레버리지 스코어가 높다. 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레버리지 스코어가 뭐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지. 그래서 이렇게 그 뭉텅이로 있는 데서 나머지는 제가 일단 스킵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뭐 디테일하게 제가 이 슬라이드에 다 써놨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가는 분은 뭐 슬라이드를 한번 보셔도 되지만은 글쎄요. 그냥 잠깐만 볼까요? 그럼 이왕 여기 있으니까. 그럼 아까 그 OLS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이퀘이션을 보면은 실제 이제 그 우리의 웨이트 벡터 W 그렇죠? 우리의 추정한 웨이트 벡터는 X 트랜스포즈 여기서 이제 디자인 매트릭스는 이제 large X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N by D라는 거는
n개의 example, 그 다음에 d개의 feature라는 뜻입니다. 그럼 디자인 매트릭스가 x고, 그럼 우리의 그 파라미터 w는 x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고요. 그럼 이제 우리의 prediction은 y hat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y hat은 x의 w hat이죠. 지금 이거는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아, hat matrix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hat matrix가 H면 hat matrix leverage score는 어떤 특정한 인풋 XN에 대한 leverage score는 그 hat matrix의 diagonal entry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 hat matrix의 diagonal entry는 그러면 내 추정치 예측치가 원래 만약에 내가 리스판스 값을 조금 바꾼다면 아이고 그러면 내 추정치가 얼마만큼 바뀔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리스판스를 조금 바꾼다면은 그러면 아까로 가서 보시면 응? 안 움직이네 또. 영역이 넘어가지를 않네. 그럴까? 네. 그럼 아까 이그샘플로 가서 아마 이제 이 이퀘이션의 의미를 좀 다시 살펴보면은 뭐 왼쪽 같은 경우를 볼까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내가 그거의 리스판스 값을 조금 바꾼다면은 추정체 값이 많이 바뀌겠느냐? 그러면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에 true 지금 리스판스 값이 여기인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지금 여기잖아요. 요 빨간색을 보세요. 그럼 어, y 값을 갖다 조금 바꾸게 되더라도 뭐 리그레션을 했을 때 영향이 있습니까? 얘를 갖다가 만약에 여기로 바꿨어요. true 값이 이걸로. 그러면 그랬다 그랬을 때 리그레션을 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리그레션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조금만 바뀌면. 그러면은 얘의 yn 핵값은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y를 조금 바꾸면 얘의 변화는 별로 없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얘 값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됐던 게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역에서는 얘가 거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프리딕션 값이 여기였다가 여기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그렇죠? 아니 뭐 그게 이해가 안 돼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예. 그다음에 일단 그 데피니션이 그렇고 뭐 나머지는 이제 그거에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 그다음에 뭐 레버리지 스코어의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느냐 뭐 0에서 1 사이고 뭐 등등등등등 이거는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레버리지 스코어를 SVD로도 계산을 하는데 일단 뭐 그거는 다 스킵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아까 네. 전에 그 오른쪽 그래프가 레버리지 스코어가 높다라고 하셨잖아요. 오른쪽이 레버리지 스코어가 예, 그렇죠. 네네, 많이 변하는 높을 거죠. 때는, 높을 때는 Y를 조금 변화를 시켰을 때,
그 y 햇 값이 y 햇인 그 리그레션 선이 많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레버리지 스코어가 높을 때는 어떻게 뭔가 피팅을 조금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어,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얘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지금 우리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애예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조금 어 아웃라이어죠. 아웃라이어. 네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애는 제거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리그레션을 할 때. 음, 그러니까 레버리지 스코어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애들은 아예 그냥 우리 데이터에서 네네.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하고 걔를 제거하고 이제 리그레션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들 많이들 하고요. 이게 음, 이런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이제 OLS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이제 좀 아웃라이어에도 좀 영향을 덜 받는 리그레션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퀀타일 리그레션 할 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런 방법을 쓰든지 근데 이제 보통은 가장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이제 레버리지 스코어를 구해보고 이제 너무 높은 애들은 그냥 아웃라이어로 제거하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제거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스코어 값으로 쓰는 것들이 좀 일반적인 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걔 때문에 이제 네네.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애들은 그냥 네네. 제거를 하고 리그레션을 하는 게 더 좋다. 뭐 좋은 네. 질문입니다. 왜 이런 네. 거를 왜 하는지 이제 사실 네. 뭐 그런 이그샘플들이 어디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다 아직 좀 스킵을 하느라고 일단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뭐 일단은 현재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그렇게도 뭐 써놨네요. Outlier detection with leverage라 그래서 이제 보통 일단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mean leverage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어 일반적으로 그 mean leverage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 분지, 파라미터의 개수가 mean leverage에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 레버리지 스코어들을 다 더하면은 파라미터 개수랑 같아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에 원래 앞에 설명이 있는데 일단 그게 하나의 프로퍼티 중에 하나인데 뭐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은 금방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ean leverage가 이제 총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 분지 뭐 파라미터의 개수라는 거는 리니어 모델인 경우에는 코에피션트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보통 현업에서 일반적인 룰이 뭐냐 하면은 그 이 mean leverage 즉 n분의 d 그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만약에 내 어떤 특정한 데이터 포인트의 레버리지 스코어가 mean leverage의 2배 내지 3배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아웃라이어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웃라이어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그러면은 내가 구한 레버리지 스코어가 어떤 스레시홀드보다 크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냥 이건 이제 어쩌면 이제 룰 오브 썸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현업에서 그냥 보통 택하는 보통 일반적인 기준이 민 레버리지의 2배 아니면 3배. 뭐 그건 이제 약간의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아웃라이어로 생각하고 뭐 제거를 하든지 이제 그러는 게 좋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뭐 레버리지 스코어를 기억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네. 음.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두 가지 그 스코어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아직 이제 OLS밖에 안 했습니다. 아직 뭐 뭐죠? 리치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뭐 라쏘를 아직 이제 살펴보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미싱 데이터들을 이제 채워 넣기입니다. 미싱 데이터 채워 넣기. 왜냐하면 뭐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항상 미싱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태블러 데이터를 보면은 모든 셀들이 다 차 있느냐? 보통 보면 이제 뭐 거기에 not available 늘 많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미싱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핸들링을 할 거냐?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죠 컬럼이 피처고 그다음에 이제 로우가 example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5개의 피처가 있고 지금 예를 들어 이제 한 3개의 example을 보여주는데 지금 미싱 데이터라는 거는 보통 태블러 데이터에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게 not a number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not a number.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missing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쉬운 게 뭐 민 값이나 미디언 값으로 이제 대충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민 값이나 미디언 값, 그 뭐의 민 값이냐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요거 이제 첫 번째 미싱을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은 일단 잠깐만요. 이거 너무 지우고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피처 컬럼 2를 보겠습니다. 얘를. 그럼 이제 이게 피처별로 민이나 미디언 값을 갖다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두 번째 로우를 빼고 5하고 17 개의 평균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5 플러스 17 나누기 2. 그러면은 22 나누기 2, 11입니다. 그러니까 민 값은 이렇게 되죠. 아, 그러면 여기 이 미싱된 얘를 11로 이렇게 이제 채워놓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그냥 이게 뭐 아주 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제일 빨리 그냥 현업에서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또 민값 대신에 미디언 값. 미디언 값은 중간 값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거에 이제 중간 값을 갖다가 쓰는 거니까 뭐 민이나 미디안 상관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컬럼을 볼까요? 세 번째 컬럼은 뭐 다른 색으로 그럼 이제 세 번째 컬럼. 을 보면은 이때는 3하고 9가 있고 그 다음에 미싱이 돼 있으니까 3하고 9의 저기 평균값은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9는 12 나누기 2 하면 6. 6이 되죠.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미싱된 거를 6으로 이제 채워놨죠. 그 다음에 이제 컬럼 5를 갖다가 보시게 되면은 컬럼 5는 지금 이제 요거는 아주 극단적인 이그샘플이니까 뭐 딱 세 개의 이그샘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싱이 됐고 7이고 미싱이 됐고 그러면 여기서 평균값은 그냥 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나머지들 미싱된 애들도 다 7로 채우는 제일 쉽게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채워져야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 스퀘어를 적용해 갖고 리그레션을 갖다가 하는 거죠. 이렇게 미싱된 상태에서는 리그레션을 못 하죠. 이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만약에 데이터가 충분하다 그러면은 쭉 보고서 이렇게 로우를 보고 미싱이 하나도 없는 로우만 그냥 다 선택해서 쓰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많을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싱이 안 된 라인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으면은 어떤 특정한 칼럼 하나가 미싱돼 있으면 그 로우가 전체적으로 다 날아가고 그런 애들 다 날리다 보면은 실제로 남아있는 데이터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은 좀 쓰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민이나 미디안으로 임퓨테이션 하는 거는 뭐 쉽고 엄청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작은 뉴메리컬한 데이터셋 되는 뭐 워킹을 잘 하는데 이제 얘 그냥 장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플러스로 돼 있는 거는 이제 그리고 그린 컬러는 보통
장점을 뜻하고요. 단점은 제가 이렇게 보통은 항상 빨갛고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은 어떤 피처 간의 코릴레이션을 전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피처들은 다 인디펜던트하다. 왜냐하면 그 피처 간의 코릴레이션들은 뭐냐면은 이 컬럼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번째 컬럼이 첫 번째 컬럼에도 영향을 받는 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째 피처가 첫 번째 피처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컬럼별로 즉 인디펜던트하게 피처별로 인디펜던트하게 그냥 미인값을 구해 갖고 채워넣기 때문에 어떤 피처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전혀 고려하지를 않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방법은 그러니까 어떤 아까 그랬죠. 캐러고리컬 피처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여기는 지금 뉴메릭하는 피처인데 캐러고리칼 피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원래 아이고, 컬러 피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컬러에 관련된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잠깐만 지우고요. 피처가 더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피처가 있는데 그 피처는 컬러고 그러면 이제 레드, 블루, 그린. 그러면 이제 여기에 피처가 예를 들어서 하면 이제 만약에 어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걔는 1, 0, 0. 그러면 이제 걔가 컬럼이 원래 레드 하나가 피처였었는데 컬럼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피처는 뭐 또 레드였어요. 아니 뭐 그린 블루였어요. 그러면 0, 1, 0. 그린인 같은 경우는 0, 0, 1. 예. 그러면 이제 컬럼이 세 개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두 번째 피처가 미싱 돼 있었으면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 이그젬플이 미싱 돼 있었으면 얘는 그냥 다 이제 이렇게 미싱이 돼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원하고 제로에 민을 갖다가 구해 갖고 여기다가 채워 넣고 그런 거는 이제 워킹을 안 하는 거죠. 캐러고리컬 피처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캐러고리컬 피처인 경우는 이거는 쓰는 않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캐러고리칼 피처는 원핫 인코딩 원지로로 해놨는데 거기서 다시 뭐 그거에 뭐 미는이나 미디언 값을 갖다가 구해 갖고 한다?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막 원지로면은 뭐 0.5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서 캐러고리칼 피처에는 이제 이 아주 심플한 방법을 쓰지는 않고 얘는 이제 주로 이제 뉴메리컬한 피처의 미싱이었을 때 이제 어, 쓴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두 번째 민이나 미디안으로 뭐 하는 것도 있고 아니지만 그냥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으로 채워 넣는 방법도 있어요. Most frequent value. 왜냐면 이제 각각 칼럼을 봤을 때 제일 자주 나타나는 애들이 제일 많이 이제 도미넌트한 애들. 그 어쩌면은 얘가 그냥 어떤 평균으로 채워넣는 것보다 오히려 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캐테고리컬 피처는 이제 이런 걸로 하는 게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캐테고리컬 피처라면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컬러면은 세 개의 컬럼이 새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테고리컬 피처니까 이제 이그젠플이 뭐 하나, 둘, 다섯 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첫 번째 이그젠플, 두 번째 이그젠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개면 첫 번째 이그젠플 같은 경우에 컬러가
레드였어요. 그러면 이제 1, 0, 0.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피처가 컬러 피처는 이제 미싱 되었으니까 이제 XXX가 되겠고요. 두 번째도 레드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 번째도 레드였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그린이었어요. 그럼 이제 0, 1, 0. 다섯 번째도 피처가 레드였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직 블루 피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most frequent로 하는 게 제일 make sense 한 거는 보면은 이제 여기가 미싱 된 거는 여기서 이제 요 컬럼만 보면은 1이 제일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1로써 하는 게 그럼 얘도 그냥 레드 피처인데 미싱 된 게 아니냐라는 뜻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은 뭐 most frequent는 0이에요. 여기는 0. 세 번째 컬럼도 most frequent는 0이니까 1, 0, 0로 이제 이렇게 채워지는 거고, 그러면 얘는 미싱 됐지만 red로 채워 넣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categorical feature에 대해서 잘 워킹을 하는 편입니다. most frequent feature로 채워넣는 거는. 그러나 여전히 얘도 퓨처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컬럼 바이 컬럼 인디펜던트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추가적인 바이어스들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오늘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고 이제 나머지 또 이 계속 리니어 리그레션 내일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혹시 이게 KNN은 제가 이제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혹시 뭐 짧게 클러스터링을 제가 강의는 할 거지만 KN의 이거는 참 클러스터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이게 K nearest neighbor 뭐 그냥 K 민지가 아니죠 참. K nearest. 그러니까 K nearest, 그러니까 nearest neighbor라는 거는 걔랑 가장 가까운 K개를 뜻하는 거예요. K nearest neighbor라는 거는. 그러면 그 missing 돼 있는 value들을 어떻게 채워 넣을 거냐 하면은 그 missing 된 애들 거기서 이제 그, 그, 뭐죠? 그 행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 노하고 컬럼을 한국말로 하려고 보니까 금방금방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지금 잠깐만 이그샘플을 잠깐 해볼까. 왜냐면 아까의 이그샘플로 갔을 때 요 이그샘플에서 한번 그러면 그게 뭐를 뜻하는지 KNN이 이거는 전부 다또 잠시만요. 좀 지워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요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3도 여기 이제 뭐 3, 4, 5가 있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 그다음에 뭐 6.0 그다음에 2.0 그리고 여기가 8 여기가 6 뭐 이렇다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얘가 이렇게 미싱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싱된 거를 빼고 미싱이 안 된 애들만 봤을 때 쭉 데이터에서 미싱 안 된 애들만 기준으로 K개랑 제일 가까운 애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네 개의 컬럼, 그러니까 컬럼 5가 미싱돼 있기 때문에 딱 컬럼 네 개만 가지고 현재 0번째랑
제일 가까운 세 개, 예를 들어 K가 3이면 제일 가까운 세 개를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세 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 세 개의 평균값으로 그럼 이제 그 세 개가 이제 이게 미싱이 안 된 지금 이 맨 마지막 컬럼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의 평균값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는 미싱이 돼 있지만 미싱이 안 돼 있는 거를 기준으로 나랑 제일 가까운 애들을 가지고 와서 보면은 왜 그럼 내 비헤이비어나 내 K nearest neighbor 비헤이비어나 비슷할 테니까 이제 미싱이 된 컬럼을 보고 내 K nearest neighbor에서 그 미싱된 컬럼들에 있는 그 값들이 상당히 이제 채워넣기에 좋은 값이 되니까 그 값들로 이제 채워넣으면 되겠다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알고리즘은 이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동작을 하네요. 알고리즘이 먼저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뭐 설명한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 여기 알고리즘 아웃라인에 써져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알고리즘은 먼저 그 미싱돼 있는 애들을 민 값으로 일단 아까 민 값으로 다 채워 넣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민 값으로 다 채워 놓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complete list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KD tree라는 거는 K nearest neighbor를 조금 이렇게 빨리 찾아오기 위한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뭐 KD tree를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KD tree를 만들어서 해도 되고 그냥 K nearest neighbor를 찾아와도 되고 그러는데요. 이게 왜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러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직 인지를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K nearest neighbor,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그 이 DB에서 K nearest neighbor를 찾아오는 데에는 일단 linear scan이 필요합니다. 모든 거를 다 한번 뒤져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작은 사이즈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수십만 개, 수억 개 이제 DB가 점점 커질수록 linear scan을 하는 게 엄청난 부담. 그래서 K nearest neighbor를 찾아오는 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스피드업 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KD3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고전적인,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K nearest neighbor를 좀 더 빨리 찾아오기 위한 특정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만 지금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KD3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K의 nearest neighbor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그거의 average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채워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아까 같은 제가 처음에 설명했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미싱 안 된 애들만 기준으로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알고리즘적으로는 일단 먼저 미디안 값이나 이렇게 채워 넣고 나서 컴플릿 리스트에서 K nearest를 찾아오고 다시 한번 refine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어떤 weighted average로서 그 미싱 된 것들을 갖다가 찾아내서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민 값으로 이렇게 채워넣는 게 뭔가 어떤 초벌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벌구이로 민 값을 채워넣고 그 다음에 KNN으로 다시 찾아와서 에버리지로 채워넣는 것은 이제 조금은 더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그 민 값으로 채워넣는 것보다는 이제 정확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K nearest neighbor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 비싼 편이에요. 뭐 뉴럴 네트워크에 비하면 훨씬 뭐 가볍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조금 있고요. 또 K nearest neighbor라는 것이 상당히 아웃라이어에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아웃라이어들이 있는 경우에 K nearest neighbor가 그렇게 또 정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nearest neighbor가 상당히 비슷한 nearest neighbor들이 와야 되는데 아웃라이어들이 있으면 영향을 받아서 조금 원래는 조금 패턴이 다른데 우연히도 이제 디스턴스는 좀 작아져서 걔가 오면은 그러면 이제 또
성능의 저하를 일으키겠죠. 이렇게 임퓨테이션 할 때. 일단은 이제 오늘 요까지 하고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뭐 임퓨테이션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그거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그거 조금 설명하고 사실은 이제 그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 그 방법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치 리그레션 그 다음에 뭐 오버피팅이 뭐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뭐고 뭐 내일도 여전히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이퀘이션들 하나하나를 뭐 굳이 자꾸 뭐 이해하려고나 하기보다는 자꾸 이제 그 개념들을 먼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퀘이션을 뭐 이해하는 거는 개념을 알면은 나중에 쉽게 따라오는 거고 꼭 필요한 분들만 나중에 보면은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뭐 채팅창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뭐 또 토요일 날 뭐 한꺼번에 몰아서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음, 음.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